윤경 씨는 어릴 때부터 그냥 나 배우 같은 거 하고 싶어 이랬었어요? 저도 되게 거창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배우가 되기로 결심했어 막 이런 되게 멋진 에피소드가 있었으면 좋겠으나 전 그런 건 없고 원래 예체능을 좋아했어요. 뭐 미술, 체육, 몸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되게 활달한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진로 적성 뭐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때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내가 뭘 좋아하나.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라고는 영화 보는 거. 저는 항상 부모님 둘 다 맞벌이 하셨으니까 딱 4시 반쯤 이제 딱 하교하면 그때부터 밤 11시까지 OCN, CGV 그 채널 있잖아요. 영화 채널. 영화 채널 주구장창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게 저는 정말 제일 큰 낙이었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시간이.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나 혼자서 그 TV를,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내가 혹시 이런 걸 좀 좋아하나? 근데 또 제가 그런 연기를 관찰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친구들 관찰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내가 약간 이런 걸 하고 싶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근데 또 뮤지컬을 봤네? 근데 뮤지컬을 보는데 라이온 킹이라는 뮤지컬 봤는데 정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배우들이 동물의 막 몸을 구현해내고 이러는데 어떻게 사람의 몸으로 저 기린과 코끼리와 막 새들 막 이런 거를 표현하고 이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이쪽에 관심이 있구나. 엄마한테 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학원 다녀보고 싶다. 부모님이 보는 저는 너무 평범한 아이인 거죠. 외모도 평범, 성격도 평범. 원래 그런 거는 좀 이렇게 특출난 애들이 하는 거지. 너가 그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뭐 저는 그때 그랬죠. 평범한 사람도 평범한 역할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처음에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는 대단한 대배우가 될 것이고 뭐 세상에 내 이름을 날리고 막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학원 다녀보겠다. 취미로 다녀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했죠. 그랬더니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원래 일산에 살았는데 서울 학원을 보낸 거예요. 고생하라고. 고생하라고? 왜냐면 일산에서 그때 제가 다니는 학원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어 투 도어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업 끝나고 막 갔다가 오고 하면은 밤이 또 막 넘어가잖아. 10시, 11시, 12시 넘어가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되고 그것조차도 너무 우리 부모님 같은 게 지금 생각하면 고생도 아니거든요. 그만큼 저를 너무 그 일산에 박혀서 산 아이로 생각하시는 거죠. 내가 그렇게 서울까지 나가서 배우고 오는 게 부모님은 신날 줄은 모르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잠깐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신나서 다니고 매일같이 연습하러 가고 왜 이러지? 며칠 배우다가 안 한다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있으셨대요. 서울에 잘난 애들을 보면 내가 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로를 한 애들 다 이렇게 막 있는 곳에 가면 너가 분명히 기가 죽어서 나 안 할래. 나는 역시 평범한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이제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학원에서 100명 넘는 뭐 그런 학원생들에서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월마다 모의고사를 보는데 거기서 계속 1등을 했었어요. 제가 학원에서는 얘를 높은 학교를 써야 된다. 대학교를. 그러니까 부모님 갑자기 뭐야 탑 학교를 왜 지원하라고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 점점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내심 진짜 시켜도 되나? 약간 이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정도로 기쁜 마음으로 시작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인생의 운을 다 쓴 거죠 거기서. 에이 설마. 근데 처음에 제가 한예종 딱 합격했다고 했을 때 엄마 우셨거든요 그때. 전화로 엄마 나 붙었어 했는데 엄마가 어머 다행이다 이러면서 막 우는 거야. 근데 사실 엄마 아빠가 알고 보니까 진짜 최대한 무심한 척을 했었던 거죠. 그치. 딸이 부담스러울까봐. 부담스러울까봐. 너가 사실은 그 입시할 때 엄마가 티를 안 냈는데 엄마가 너무 걱정을 했었는데 그 걱정은 뭐냐. 너가 대학에 가고 안 가고 다 중요하지 않았고 너가 너무 열심히 하고 코피 흘려가면서 하고 학원에서 맨날 막 잘한다 잘한다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너가 대학에 못 가게 됐을 때 난 너가 그때 인생을 실패했다고 느낄까봐 그게 엄마 가장 걱정이었다. 이 얘기 딱 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눈물 는 안 났고 근데 마음으로 크게 울었어요. 근데 진짜 크게 울었고 엄마가 흘리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잘 안 흘리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얻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엄마가. 그래서 근데 저는 진짜 그 말이 딱 맞았던 게 저는 사실 진짜 힘들 때 그때 생각을 해요. 그때 생각이랑 국립극단이라는 공연 오디션 가서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두 부분을 생각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서 된 그 경험 있잖아요. 그걸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계속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계속 좌절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한두 번의 기억으로 아니야. 언젠가 되는 순간이 또 올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래서 그걸로 버티고 계속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되는? 그 학교 잘 간 게 그런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뭔가 보상 같아서 그거 하나는 되게 정말 자랑스럽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혼자 활동을 얼마 정도 했었어요? 그래도 한 7년, 8년은 혼자. 와. 7년? 혼자 오디션 보러 다니면서 여기저기 어디에 영화 한다, 드라마 한다 그러면 오디션 혼자 보러 다녔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혼자 한 시간들이 도움이 진짜 많이 됐어가지고 현장 나갈 때도 제가 제 의상이랑 이런 거 다 싸들고 다녔었거든요. 메이크업 다 혼자 하고 그리고 혼자 막 이동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웬만한 거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웬만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러니까 혼자 했을 때 얼마나 서러운 게 많았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일이 닥쳐도 그때보단 낫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고 나 혼자 그렇게 작업하면서 사실은 지쳐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에 동료들은 스타가 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내가 그걸 견디는 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맞아, 이게 20대 초중반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20대 초중반 때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와 진짜 어렵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아까처럼 또 운도 필요하고 주변에서 진짜 잘 되는 분들 많이 보면서 당연히 어린 마음에 너무 막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오디션 많이 보러 다니는데 왜 합격을 못 할까? 막 이런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근데 제가 또 쉰 적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 하고 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건 진짜 감사한 거고 그걸로 뭔가 버티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좀 다잡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잘 되는 게 뭘까? 생각해보면 그거 잘 되는 건 뭐 이름 알려지고 돈 버는 게 잘 되는 건가? 내가 그걸 계속 바라고 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 연기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냥 무대에서 하는 게 너무 재밌었고 어느 순간 그런 뭔가 유명세나 어떤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로잡힌 거잖아요, 결국에는. 막상 그거를 내가 얻었을 때 과연 행복할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어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게 뭐 몇 년 차 때부터? 졸업하면서부터 학교 다니면서 계속 오디션을 그쵸, 봤구나. 오디션 계속 보고 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하는데 안 되고 뭐가 없는 거야. 일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때가 잠깐 한 1년 힘들었다가 그때 이후부터 그냥 뭐 때려치지 뭐 안 되면 이런 마음으로 그냥 저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재밌게 하자. 그리고 지금이 가장 즐거울 때라고 생각하자. 만약에 바빠지면 지금처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결국에는 그래도 버티면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는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정의가 살아있다면 나 진짜 착하게 살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도와주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거였던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잘 되고 싶었던 건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아빠 분명히 처음 반대했었고 너같이 평범한 애가 뭘 해라고 했었는데 그랬던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 거야. 친척들 뭐 명절에 모이면 TV 안 나오냐? 언제 나오냐?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친구들도 요즘 뭐 해? 요즘 뭐 촬영하는 거 있어? 막 물어보고 엄마 아빠도 처음에는 막 야 뭐 그 친구들 누구 TV 나온다 그러면 걔 TV 나오더라? 뭐 이러면 넌 언제 나오냐?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는 더 힘든 게 눈치를 보는 거야, 내 눈치를. 맞아. 물어보지 않는 거야, 일부러. 그럼 그게 나는 더 스트레스인 거야. 나는 거야. 네, 그래서 명절에 가면은 또 이래. 사람들이 TV 안 나오니? 막 이러면은 엄마 아빠가 내 눈치 또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선들. 맞아. 그리고 막 다른 내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도 우린 언제 잘 되냐? 너도 잘 돼야 되는데 막 우리도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말들에 그냥 휘둘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너 잘하는데 왜 네가 이번에 안 됐을까? 막 그런 얘기 왜 하냐고 나한테. 그러면서 이런 말. 선생님도 오디션 보고 오면은 막 야 너가 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번에 너가 될 것 같아.
근데 안 되고 나면 이게 참 민망해. 그거 참 그 복잡한 마음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10년 동안 계속 겪으면서 어느 순간 딱 깨달은 거예요. 아, 나 지금 이거 악착같이 내가 하는 이유가 어쩌면 내 진정성보다는 누군가의 시선에 내가 너무 몰두했었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거를 다 버려야겠다. 그냥 진짜 작은 거 재밌게 그냥 해 나가자. 이렇게 그냥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기가 있었어요? 나 내려놔야 되겠다라고 딱 하게 된 계기가? 뭔가 졸업하고 되게 힘들고 진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 했었거든요. 아, 그만둬야겠다. 아니, 나 이거 아니어도 딴 거 할 수 있는데 뭐. 나 딴 거 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약간 이런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을까? 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근데 그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해도 재미없을 것 같고 이거 해도 재미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뭔가 연기하는 걸 그리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 은경아 딱 10년만 해보자. 딱 10년만 하고 그래도 주조연 롤까지 딱 달고 내려오자. 되게 주조연이고 잠깐 특별 출연이라도 나한테 대본이 오는 배우가 한 번만 돼보자. 그거 하고 미련 없이 그만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영우가 그런 케이스였고 우영우가 그냥 슬기로운 세상을 하고도 저는 조금 고민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할까 말까 이 직업을 계속 해야 될까. 꽤 많은 배우들이 자주 하는 고민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버티면 맞아. 무언가는 돼. 근데 주변에서 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30 넘었는데 넌 더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너는 라이징이야. 너는 곧 잘 될 거야. 아, 난 내가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잘 될 거라는 거죠. 은경아 낙심하지 마. 넌 잘 될 거야. 버티면 돼. 오히려 또 이것도 또 속상하다. 아니 너 아무 생각 없었는데. 지금 잘 되고 아, 나 행복한데 왜 그러지? 나 지금 작품 쉬지 않고 하고 있고 그래도 내 용돈벌이 할 만큼 벌고 있는데 왜 자꾸 날 동정하는 거야? 아니, 근데 다 이제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고 너무 좋은데 옛날 유퀴즈에 어떤 꼬마가 나와가지고 그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 나쁘다. 명언 와 진짜 명언이야. 너무 공감. 그럼 내일부터 진짜 홍보 달리기 시작하면 얼마 동안 달려야 돼요? 계속 이제 있는 것 같긴 한데 촬영을 또 9월부터 하니까 안 겹치는 한에서 최대한 많이 하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이게 이제 8월 말에 8월 23일? 맞아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8월 24일. 8월 23일 날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9월 4일에 딸에 대하여 개봉. 11월 중에 강남 비사이드 릴리즈.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오한일 감독님께서 저랑 너무 작업해보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정은 선배님의 청년 시절 역할로 제안을 주신 거죠. 약간 오밀조밀한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도 막 이렇게 이목구비가 대단히 크지 않고 이거 되게 크고 큰데? 근데 뭔가 동양적으로 좀 생겼잖아요. 저도 그렇고 선배님도 그렇고 그래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선배님 연극하실 때부터 감히 어떻게 또 정은 선배님 젊은 시절 역할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겠습니다. 이게 딸에 대하여는 어떤 영화예요? 이제 엄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인데 딸이 하나 있는데 대학 강사예요. 근데 시간 강사여서 보따리 강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강사를 하는데 동성 연인이 있는 거죠.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잠깐 얹혀 살겠다 해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 동성 연인이 바로 저. 원작 소설을 되게 많이 그대로 그래도 담아온 내용인데 원작 소설이 되게 담담하면서도 되게 잘 쓰여져가지고 연기하는데 되게 도움 많이 받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상대 역은 누구예요? 임세미 언니라고 진짜 건강 그 자체. 정신 건강, 몸 건강. 아 그래요? 모두 건강한. 이번에 진짜. 작품하면서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언니가 너무 에너지가 진짜 좋아서 같이 있으면 막 되게 밝아지고 좋더라고요. 그럼 강남 비사이드는 이제 11월 오픈. 그러니까 쉴 틈이 없었다. 몸보신하는 날. PDC에서 몸보신하고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진짜 맛있다. 심장 계속 비이고 있어요? 아, 맞아.
아직 안 디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이 천장 디면서 먹는 거 좋아해요. 혹시 국밥을 먹어야 국밥을 너 국밥. 더 급하게. 아, 이 천장 다 까져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맛있다. 친구들하고 뭐 먹으러 가면 뭐 먹으러 가요? 회 소주 먹는 거 좋아하고 삼겹살에 소주 먹는 거 좋아해요. 소주를 좋아해서 그냥 아무데나 가는 거 아니야? 소주에 맞는 안주를 찾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파스타 이런 이탈리안 지금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좋아는 하는데 되게 자주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집에서 해 먹을 땐 자주 해 먹거든요. 왜냐면 파스타가 제일 만들기 쉬워요. 나가서 사 먹진 않는?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음식을 잘하나? 잘하는데 좋아하진 않아요. 하는 거를 귀찮아서. 한 번 하면 잘한다. 한 번 하면 잘한다.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뭔데요? 제일 잘하는 거요? 비빔밥? 재료 만들어서. 직접 그게 제일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나물 다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귀찮아요. 너무 귀찮아요. 할 수 없는 건데 엄마들도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연애를 많이 하셨어요? 연애를 저는 한 번 만나면 좀 오래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많이는 못 해봤어요. 할 만큼 했다. 전혀 안 하진 않았다. 지금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짧게 만나셨구나. 길게 길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이상. 다른가 본데? 길다의 기준은 역시 나 MG였나? 역시 MG네. 나는 길다 5년을 생각했어요. 5년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1년이 길다. 저는 1년 이하로 만나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기본 1년 이상. 이제는 왜 안 해? 연애를? 아니 안 하는 건 아니고 해야죠,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게 되면 또 만나는 거고 아님 말고. 근데 저는 또 막 그게 만나야지 이런 성격도 또 아니고. 근데 또 만약에 누가 다가온다면 뭐 저리가 막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진짜 물리적으로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은경 씨는 어떤 딸이에요? 딸?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알림장에 내일 준비물 같은 거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가방 체크하고 이랬다는 거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진짜 완벽주의에다가 엄청 예민하고 그랬대요, 제가. 그래서 엄마가 너는 되게 쉽지 않은 딸이었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나같이 털털하고 이런 딸이 어딨냐? 이렇게 막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도 안 그랬대요, 엄마 말로는. 되게 자기만의 뭔가 딱 그게 있고 되게 예민하고 생각 많고 감각도 예민하고 그래서 되게 막 촉감도 예민하고 그래서 막 되게 불편한 거 못 견뎌하고 막 이랬대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진짜 노력도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배우 하면서 되게 그런 것들이 많이 무뎌진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없고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랑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매번 새로운 환경에 놓여서 새로운 자극에 노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진짜 이게 그 약간 모난 것들이 깎이면서 둥글둥글해진 것 같고 그래서 엄마는 요즘도 진짜 그래요. 은경이가 이렇게 부드러운 연기를 하는 것도 신기하고 아무래도 가족이면 더 옆에서 그걸 더 잘 느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저 장난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제가 항상 장난치고. 은경 씨가 누구의 딸로 많이 나왔잖아요. 경화의 딸도 경화의 딸도 했었고 지금 이번에 개봉하는 것도 딸에 대하여고. 그래서 나는 아까 어떤 딸이었냐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진짜 근데 평범한 딸인 것 같긴 해요. 큰 속도 안 썩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딸 전문 배우 그러니까 되게 우리 주변에 있을 것 같은 딸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단편에서도 딸로 많이 나오거든요. 대중분들이 기억하시는 딸은 많이 없으실 수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내가 참 딸 역할을 참 많이 하는구나. 근데 되게 저도 그 동의하는 게 어디에나 있을 것 같은 딸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많이 그런 역할을 주시는 게 아닐까. 왜 배우는 평범한 것보다 특색 있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배우 스스로가 얼굴도 좀 약간 정말 배우 얼굴이었으면 좋겠고.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저 진짜 그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게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가면
가끔씩 그런 이제 코멘트를 좀 진심 어리게 해주시는 감독님들이 계셨었는데 항상 무슨 말을 들었냐면요. 윤경 씨는 보이스 톤도 엄청 고음도 잘 쓰고 저음도 잘 쓰고 말투도 되게 잘 바꿀 수 있고 막 엄청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난 고음인 줄 알고 있었는데. 고음일 때도 고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모도 그렇다. 외모도 어떻게 보면 조금 선이 강했다가 어떻게 보면 좀 선이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나빠 보이기도 했다가 착해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큰 장점인데 근데 한 가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맨날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딱 보면 와, 저 사람 진짜 기깔나게 악역 잘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를 보면 와, 코미디 기깔나게 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한 1, 2년 전인가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진짜 안 그런데 왜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되게 뭔가 한 가지 칼라가 없잖아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부모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게 윤경 씨 칼라예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제 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말인 거예요. 본인의 얼굴도 전혀 평범하지 않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어쩌면 나를 너무 내가 스스로 재단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어떤 한 색깔이 도드라지지 않는 게 오히려 내가 앞으로 배우 생활하는 데 있어서 더 길게 오래 할 수 있는 장점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괜찮더라고요. 다 모든 게.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그런 배우들이 그런 걸 참 고민하고 하거든요. 배우분들 인터뷰를 많이 하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아니,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거나 꿈 같은 게 있으세요? 오디션 안 보고 대본을 받아서 하는 배우가 되자가 원래 목표였는데 그걸 하고 있고 저는 이뤘어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 남은희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너무 인간적인 그 매력. 그리고 딱 나오시는 순간 그냥 치트키잖아요. 딱 엄마, 우리네 엄마. 뭔가 울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막 엄청 얄궂은 캐릭터 되게 잘하시고 그 아우라?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열리는 아우라. 저분이 악역을 하든 무슨 나쁜 시어머니든 뭘 하든지 간에 일단 뭔가 딱 안정감이 들면서 마음이 딱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죠. 믿고 보면서 저 사람이 연기할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장해제가 되는 그런 배우면 좋겠다? 뭔가 이런. 하윤경 아니면 안 된다 이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윤경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하윤경이 해야 한다. 그 정도까지 간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너무 감사. 그건 있다. 고양이들 아플 때 목돈 쓸 수 있을 만큼은 돈을 벌고 싶어요. 보통 부모님 죄송합니다, 부모님. 깜짝 놀라죠. 아니, 왜냐면 부모님은 또 경제력이 있으실 테니까. 근데 이제 제가 손을 벌리지 않고 내가 뭔가 나의 가장 위기가 닥쳤을 때 근데 그 위기가 저한테는 이제 고양이거나 아니면 이럴 때 이제 제 돈으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제력은 아직이 아니어가지고 뭔가 그런 정도의 안정감이 생겼으면 좋겠고 그런 거 그냥 저는 그런 거 하루하루 재밌게 살자. 집에만 있으면서 집에서도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데요. 집에서도 진짜 볼 게 수두룩 빽빽하고 저 청소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제 거 하는 것만 좋아해가지고 남의 것도 네. 좋아하고 그래서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도 좋아하고 우리 집 빨리 하는데 갖다 드리면 제 것만. 정말 하반기는 진짜 윤경 씨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오늘 진짜 귀중한 시간을 내줘가지고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뭔가 제 얘기를 일단 처음 해보고 이렇게 많이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재밌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오늘 너무 편하게 한 것 같아서 괜찮나? 오늘 잘 먹여서 보내서 다행이다.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요. 나 근래 중에서 제일 잘 먹었어요, 진짜로. 네, PDC 구독자 여러분, 저의 날 것을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괜찮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배우로서 더 많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PDC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